실제로 많이 급감했다고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일본 공항의 상태는 어떤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들어서니 입국장에는 중국인들이 꽤 많았는데요. 평소 한국인들이 이 규모보다 훨씬 많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온통 빨간색의 중국 물결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한국인은 찾기 힘들었고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행기 시간대가 한국인이 안 오는 시간대인가 봤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2대 정도는 도착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상당히 보이지가 않았고요. 사실 일본까지 오는 비행기 편도 많이 줄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비행기도 한번 확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가봤는데요. 촬영 당시가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는 외국인들조차도 중국인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간간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 부스를 확인했을 때도 외국인이 줄을 잃었고 한국인은 소수만 있었습니다. 불매 때문인지 제가 간 날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취재하는 동안은 한국인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한국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행객들이 꽤 감소를 했고 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무튼 제가 탑승할 비행기의 티켓 부스도 가봤는데 저는 지방공항으로 가서 그런지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보였고 대부분이 일본인과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대기석에도 사람들은 정말 적었고 제가 가는 비행기에는 채 10명 정도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정도라면 제가 탄 노선은 아마 중단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리하자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없었고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국인들은 많아 보였으나 그 중국인들이 첫 인상만 봐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돈도 써주고 질서도 잘 지킬 것 같이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튼 여기까지. 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유후인을 검색해보았는데 유후인 폭망이라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든 저의 생각은 이분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은 건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편이에요. 믿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촬영을 했다고 씌워져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유노츠버 거리에 절반 이상이 사람들로 찬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건 왜 그러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일찍 여는 가게는 9시에 여는 가게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가게 중에 빨리 여는 가게가 10시쯤에 오픈이고요. 보통은 11시쯤에 엽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분명히 모순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을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단체로 오시거나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11 투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패키지 빼고 자유여행이랑 11 투어 버스 이거 두 개 다 이용을 해본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후인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빨라야 오전 8시에서 9시 출발을 하고 그때쯤 출발해야 유후인에 빠르면 10시 반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백 개의 료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변에 100개도 없습니다. 유노츠보 거리의 주변에 구글 지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료칸이 100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유후인을 가서 제 눈으로 직접 구석구석 둘러보고 거리에서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요즘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게 저기가 유후인역이고 여기가 버스 터미널, 버스 센터입니다. 버스 센터.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유후인 유노츠버 거리가 나오니까 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이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전보다는 많이 없는데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국 분들도 종종 눈에 보이고요. 네,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후쿠스케 라면도 여기 있죠 지금. 근데 오늘은 닫았네요. 금요일인데 왜 닫았지? 오랜만에 유후인 왔으니까 유후인 버거하우스도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후인 버거하우스에서 햄버거 먹고 이제 유노츠버 거리로 걸어갑니다. 자, 이제 메인 거리죠. 엄마 여기 엄마 일로 와봐 내 천. 엄마 내 천. 그러면 여기가 유노츠버 거리예요. 저기 보이는 산은 유타케 보이죠? 지금 구름의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빼곡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가 이제 금산고로케 2호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 많은데? 사람 많잖아요. 내가 본 동영상이랑 완전 다른데? 저는 오늘 밥을 일단 코하루 우동에서 먹을 거고 길린 코스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후식은 허니비를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허니비 하치미츠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드디어 길린코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놈도 아직 잘 있네요. 사람만큼 큰 거위. 길린코스는 뭐 똑같네요.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시각이 지금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4시 반.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기 길링코 호수 앞에 있는 가게들인데요. 저 처음 보네요. 뭐 식당도 있는 것 같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게 팔고 있는 그런 느낌의 장소. 네, 여기는 제가 일 그만둘 때쯤에는 여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완공이 다 됐네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길링코 호수로 원래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지금은 시간도 이제 지금 4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오는 사람들이 작아져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버스가 많이 없는 시간인 건 맞죠? 근데 지금 전이랑 뭐가 달라졌냐면은 여기 원래 주차 관리소가 있었는데 주차 관리소가 사라지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바꿨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사람이 없기는 없어도 많이 뭐가 좀 바뀌었습니다. 으아. 플로랄 빌리지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가게들도 있죠, 아직. 네, 여기가 사람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서 이제 쇼핑하면서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 한 3시간 20분 정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제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후인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0번 좀 안 되게 유후인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9월 13일 금요일이죠. 금토 중에 하나 골라서 간 이유는 금토만 대충 보면은 평일에는 특별한 공휴일이 겹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대충 평일날 사이즈가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금요일을 고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분명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한일 관계가 틀어지기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한국 관광객분들이 줄어든 게 체감이 돼요. 종종 보이기는 해도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에 유후인의 거리를 보면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리고 길 가다가 살짝 어깨 부딪히면 한국분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나눈 적도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직원분이나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게 한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요즘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없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한국 관광객분들이 줄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났다고 하시던데 홍콩, 중국, 대만, 태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터지기 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나 장소를 보면은 사람들이 방문이 워낙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새롭게 가게를 지은 곳도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도중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만 것 같아 보이는 곳들도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 방문이 줄어들고 난 뒤에 원래 건물이 있던 자리를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든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 관광객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인에게 한국은 여행 시 조심하며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는 의견이 있는 게시물들을 드물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난징을 여행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역시 난징에서 여행 시 신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 중국인들의 일부는 이를 주제로 과연 난징 사람들은 본인이 일본인이라고 밝힌 관광객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관련한 사회 실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난징 여행 시 절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과거 중일전쟁 당시 난징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실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이나 해코지를 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또는 과거는 잊을 수 없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 상관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는 싫지만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교류의 대상이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에서의 난징 현지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문제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해외로 처음 나왔을 때 막연한 기대를 큰 것 같지만 때때로 외국 생활이 버겁다고 느끼게 만든 것은 기후나 인프라, 제도 이런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돈만 벌어갈 목적으로 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대만은 심지어 한국과 피부색이나 외모에서 한국인이랑 크게 구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던 당시만 해도 한국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실생활에도 있기는 했어요. 지금이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이곳에 왔던 당시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차별은 없었으나 예를 들면 질문 속에 한국인은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가장한 무시가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외국인이 나는 한국이 좋아서 왔는데 이런 일을 겪어서 실망했다 라고 하면은 너가 겪은 일만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던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좋아서 왔는데 이런 일 겪으면 정말로 힘 빠지거든요. 한국에서 거주 중이거나 여행 온 일본인이나 한족 출신 중국인들도 그들 중에서 일부는 진짜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남의 나라까지 와서 자기 집 안방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욕먹어도 할 말 없어야 되고 조용히 있다 가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만 전자의